미분 방정식도 이제 거의 우리 거의 그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연립 1개의 연립 미분 방정식에 있어서 x는 ax 꼴의 형태의 행렬 형태로 방정식을 썼을 때 이 계수 행렬 a로부터 람다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해서 우리 해를 나타내는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A 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 될 때 예를 했고 예제 2가 A 행렬이 3 곱하기 3 행렬일 때 예제인데 하는 방법은 앞에 2 곱하기 2 행렬 할 때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A 행렬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4, 1, 1, 그 다음에 1, 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에서 A 마이너스 람다 i의 디터미넌트를 한번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래서 3 곱하기 3 행렬이 됐을 때 요거 전개시키는 요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지지만은 이제 앞에 2 곱하기 2 행렬이랑 거의 뭐 방법은 똑같으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람다 1, 람다 2, 람다 3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지금 이 예제는 우리 여기에 람다 값들이 서로 다른 실수값으로서 다른 값으로 정해졌을 때 예제입니다. 앞에 2 곱하기 2 행렬일 때 했는 거랑 3 곱하기 3 행렬일 때 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K1 벡터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X1은 K1하고 2에 마이너스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에 K 값 구하면은, 여기서는 행연산을 통해서 했는데 이렇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 1, 1, 1, 8, 마이너스 1, 0, 1, 0 요거는 A 마이너스 람다 i에서 그 다음에 람다 값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행렬입니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람다 i 했을 때 A 플러스 3i 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제 행렬 나타낼 때 그냥 굵게 쓰는 거요 좀 생략할게요. 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요 행렬에다가 우리가 K1, K2, K3 했을 때 이 값이 0, 0, 0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을 때 K1, K2, K3 값을 정하면은 가장 간단한 형태를 갖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앞에 우리 2 곱하기 2 행렬을 하고 다 마찬가지니까 하나 예를 들면은 제일 밑에 세 번째 행하고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K2는 0이 돼 버립니다. K2 0이니까는 첫 번째 행이라든가 두 번째 행을 이용하면은 K1 마이너스 K3는 0 또는 마이너스 K1 플러스 K3는 0 하는 형태가 주어지니까는 K1이 1, K3도 1, K2는 0 맞는 여기 K1 아이겐 벡터가 되겠어요. 람다 마이너스 4일 때 마찬가지로 구하고 K3까지 다 구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X는 해 벡터는 C1의 K1에 C1의 K1의 2에 다음에 람다 1T 플러스 C2의 K2의 2에 람다 2T 플러스 C3의 K3의 2에 람다 3T 요게 이런 형태로 된다 하는 거. 요거만 잘 하면은 결국 람다 값 구하고 대응되는 K 값 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최종 해 벡터 X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람다 값들이 전부 다 각자 다른 실수값으로 표현될 때고, 자 이번에는 람다 값들이
중근이 발생할 때 중근이 발생할 때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특성 방정식에서 중근이 발생했을 때 해를 그냥 나타내는 것 우리가 한번 맨 초창기 때 한번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중복의 고유값이 등장을 할 때, 중복 고유값이 등장을 할 때, 자, 이번엔 이렇게 생기는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 부분을 뽑아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람다는 마이너스 3이라 하는 중근 하나밖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K1 벡터를 구해보면은 3, 1이 돼요. 3, 1이 돼. 요거는 람다 이퀄 마이너스 3일 때에 앞에서 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식으로 한번 해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는 6,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K1, K2 했을 때 이게 0, 0와 되는 관계를 구해버리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K1 마이너스 3, K2는 0라 하는 한 개씩밖에 발생 안 합니다. 첫 번째 행을 이용해도 여기 계수 나중에 나누기 하면은 따라서 K1이 우리가 3이 되면은 K2는 1이 되는 그래서 이러한 아이겐 벡터를 얻게 되고 X1 벡터를 하나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해 벡터를 나타내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X2 한 개를 더 해야 되는데 람다 값이 동일하니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m승해 갖고 람다 이퀄 람다 한 개밖에 안 생길 때 중복도 m인 고유치일 경우에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 m개의 선형 독립인 고유 벡터가 구할 수 있으면은 일반에는 우리가 앞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람다가 서로 다른 해가 나올 때이고 다음에 람다에서 중근이 발생하면 중복도 m인 중근이 발생하면은 자 그때 요거는 1차 독립이 된 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조금 뭐 최종 결과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t의 2의 람다 1t 이렇게 됩니다. t의 2의 람다 1t 앞에서 우리 여기 미분 방정식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앞에 여기 k 벡터가 이렇게 살짝 달라지는데 자, 얘를 갖고 한번 하겠습니다. 예제 3에 보면요. 자, 이런 x-는 ax라 하는 방정식이 있고 이때 디터미넌트 이렇게 a-람다-i의 행렬식을 구해서 람다 값을 보면 이렇게 중근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건 이렇게 두 개를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람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찬가지로 k1을 구하면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때는 K1 중근인데 K1, K2가 두 개로 구해졌습니다. 두 개로 구해졌어요. 서로 독립이 되는 K1, K2가 구해지는 경우입니다. 즉 람다 값은 중근이지만은 K1, K2는 서로 독립인 K1 아이겐 벡터 두 개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대입하고 나면은 이거 뭐 행연산 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다 계산하고 나면은 K1 마이너스 K2 플러스 K3는 0이라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떤 상태를 갖고 얘기를 하든지 따라서 여기서 여기 1, 1, 0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 이걸 0, 1, 1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K1하고 K2는 서로 독립입니다. 뭔가 하면 어떤 쪽이든지 간에 어떤 상수배를 곱해갖고 나머지 벡터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서로 독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람다 3, 5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K3 구했을 때 이 경우는 간단하게 됩니다.
C1에 K1에 E에 람다 1t, C2에 K2에 E에 람다 1t 플러스 C3에 K3에 E에 람다 3t.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람다에 있어갖고 중복도와 2인 고유치가 발생을 하더라도 고유 벡터가 한 개밖에 발생 안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K의 T의 E의 람다 1T, P의 E의 람다 1T 이 식으로 X2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로 갖고 얼른 한번 보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있어 갖고 람다는 이렇게 마이너스 3의 중근이 되고 K1 앞에서 구했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앞에서 그러면은 뭡니까? X2는 K의 T의 E의 람다 1T 플러스 P의 E의 람다 1T 이런 경우를 했을 때 이 P 벡터를 우리가 구할 겁니다. 이 P 벡터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A 마이너스 람다 I에 A 마이너스 람다 I 행거에다가 여기 P를 곱해서 바로 앞에서 구했는 K가 되도록 즉, 요 람다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는 A 플러스 3i하고 P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나오게끔, 즉 A 플러스 3i를 하게 되면은 자, 이거 A 플러스 3i 행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3이니까 6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P 벡터를 곱했을 때 앞에서 구했는 K 벡터가 되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일반 대수 방정식 형태로 정리를 하면은 6배의 P1 마이너스 18 P2 했는 것이 3이 되고, 그 다음에 2배의 P1 마이너스 6배의 P2 한 것이 1이 되면, 요거는 간단한 연립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P1, P2를 구해야 되게 되면은, 즉 우리가 P 벡터를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1, 0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처럼. 자, 그래 하면은 X2 벡터는 또 다른 해 벡터 한 개는 고유 해 벡터는 쉽게 말해서 이거 앞에서 한 대로만 펀더멘탈 셋을 구성하는 두 번째 X2가 되는 겁니다. 즉 X1 첫 번째 X1 하나 구하고 두 번째 X2는 이렇게 K 벡터의 T의 E의 람다 1T 그 다음에 P 벡터의 E의 람다 1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X는 어떻게 C1에 그 다음에 K에 E에 람다 1T 플러스 C2에 그 다음에 두 번째 X2 근데 X2가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합쳐진 형태니까는 C1에 X1 플러스 C2에 X2 이렇게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고유값 람다 값에 있어 갖고 중근이 발생할 때에 고유 벡터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3 곱하기 3 경류에는 중근 람다가 발생했지만은 그 다음에 고유 벡터는 K1, K2가 별도로 이렇게 구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것처럼 중근 고유 값에 대해 갖고 그 다음에 K1, K2가 안 될 때 다음에 새로운 X2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거는 P 행렬을 구해서 P 벡터를 구해서 작업을 한다 하는 거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3중근이 발생할 때 특성 방정식에서 3중근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써주느냐. 자, 최종 결론은 우리 정리되기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최종적으로는 얘입니다. 예. A
람다 1이 한 개밖에 안 생길 때는 a 마이너스 람다 i에다가 우선 처음에 하나 구했는 k가 0 하나 구하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원래 구하는 방식의 k 값, 여기서 k 아이겐벡터 하나 구하고 이 p에 k를 넣어갖고 p 벡터 구하고 그 다음에 이 p에 q를 해서 q 벡터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x3를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해를 다 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x2는 앞에서처럼 x2는 여기 k에 그 다음에 e에 람다 1t 하고 그 다음에 kt에 그 다음에 p에 e에 람다 1t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x3는 여기서는 x1은 바로 k에 e에 람다 1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의 2분의 t 제곱에다가 2의 람다 1t 플러스 p의 t의 2의 람다 1t 플러스 q의 2의 람다 1t 요 순서로 내려갑니다. 처음에 k 하나 구해갖고 x1 구하고 그 다음에 p를 구해서 이런 두 번째처럼 이런 식으로 x2 구하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x3를 구해서 x는 어떻게 c1에 x1, c2에 x2, c3에 x3 요 형태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과정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자, 이러한 방정식이 있을 때 디터미넌트 a-람다 i에서 해갖고 특성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 람다가 2라 하는 3중근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람다 2를 넣었을 때 a-람다 i 곱하기 k에서 고유 벡터 k는 구하고 이제 요 과정은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조금 귀찮지만은 2-2니까 0, 1, 6,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5, 그 다음에 0, 0, 0 해갖고 여기다가 K1, K2, K3 하면은 0, 0, 0이 되니까는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K3는 0이다고 되고 K3가 0이었으니까는 K2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K1은 임의로 하면 되니까 K1은 그냥 간단한 1로 잡고 그래서 이러한 아이겐벡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a-2i에 p 했는 게 k가 되도록 그 다음에 a-2i가 q 했는 게 p가 되도록 우선 이 상태에서 p를 구하고 그 p를 이용해서 다시 q를 구하고 하면 pq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 해는 자 보세요. C1에 K에 2에 람다 1T, C2에 여기 X2, C3에 여기 X3인데 X2에는 어떻게 됩니까? K에 T에 그다음에 P에 나오고 그다음에 K에 2분의 T 제곱에 P에 T에 Q에 이런 식으로 이 형태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가 P 벡터 그 다음에 요 벡터가 Q 벡터. 자, 요 과정을 이렇게 이제 하면은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특성 방정식, 즉, 핵, 아이겐 밸류가 실수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그 실수도 중근이 없을 때, 중근이 있을 때, 다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 아이겐 특성 방정식의 아이겐 밸류가 실근이 안 나올 때, 우리 그동안에는 허근이라 하는 소위 말해서 복소근이 나올 때 복소수 형태로 람다 이렇게 나왔을 때 고유 벡터를 구해보면 이 고유 벡터도 마찬가지로 복소수 형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은 이 형태가 돼서 여기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근의 공식을 써보면은 이렇게 복소근이 나옵니다. 람다 1은 5 플러스 2i, 람다 2는 5 마이너스 2i.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앞에와 같은 방법으로 람다 1을
실제로 A 마이너스 람다 i에다가 대입해갖고 K1, K2 대수 형태로 이렇게 쓰는 게 로우 오퍼레이션 행연산 하는 것보다 훨씬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핸들링 하기가 좀 쉽다 그랬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K1을 구하면은 K1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X1은 마찬가지로 K1의 2에 람다 요 플러스 2it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K2는 복잡한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K2는 어떻게 됩니까? K1의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 버렸어요. K1이 두 번째 1-2i니까 바하면 1 플러스 2i 되는 겁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X2는 이렇게 쉽게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최종적으로 해 쓰는 거는 전혀 어려움 없이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고유값도 람다2하고 다음에 서로 공역관계고 K도 서로 공역관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아주 간단한데 여기 익스포넨셜 부에 한번 보세요. 익스포넨셜 부를 이렇게 i가 들어가는 지수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 형태의 해를 우리가 실함수 즉 실수 형태로 써주면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인식하기가 바로 알아먹기가 좀 더 쉬울 거다. 이렇게 복소수 지수 형태로 되는 것보다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 오일러 공식 써갖고 정리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복잡할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하면은 익스포넨셜 i 해버리면은 익스포넨셜 i 해버리면은 이 코사인 여기 ix it 하면 코사인 t 플러스 i의 사인 t가 되는 게 오일러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지수를 이런 식으로 가르고 나면은 익스포넨셜 5의 t 성은 이거는 실수는 그냥 놔두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그다음에 2t의 i 꼴이 되면 어떻습니까? 코사인 2t 플러스 i의 사인 2t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따라서 얘를 그냥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이렇게 대입을 하고 나서 여기 x1, x2, c1하고 c2하고 이렇게 넣게 되면은 요게 대문자 c1이라 하면 새로 앞에서 했는 소문자 여기 있는 소문자 C1하고 C2를 이런 식으로 합쳤는 게 새로운 상수로 그냥 만들어 줬습니다. 새로운 상수로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는 E의 OT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가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코사인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2t 이런 식으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기를 대입을 해보면 돼요. 이게 조금 복잡해지는데 여러분 하나씩 다 전개를 해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1에 하나만 해볼게요. 1에다가 1-2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에 5t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풀면은 코사인 2t 플러스 i의 사인 2t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하나만 정리해 보면 뒤에 플러스 C2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요거는 다시 정리하겠다. C2에다가 그 다음에 1하고 1 플러스 2i하고 2에 5t가 될 거고 코사인 2t에 마이너스 i에 사인 2t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얘를 그냥 쑥 다 풀어버릴 겁니다. 얘를 다 풀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어갖고 그 다음에 C1에 2에 OT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코사인 2t에다가 플러스 i의 사인 2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C1에 1-2i에다가 2의 OT에다가
여기 똑같은 땡땡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기는 벡터하고 더하기 요 밑에들 얘네들을 전개시킨 거를 다시 써준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있는 첫 항하고 여기에 있는 첫 항하고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더해갖고 얘를 2행 1열 형태로 전개를 하면은 이런 식 형태로 우리가 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조금 생략할게요. 여기 전개시켜 갖고 쓰다 보면은 꽤 여기서 쉽게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 이런 식으로 전개시키고 다 전개시키가 다 더한 다음에 다 합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합쳐 보면은 그 과정에서 C1하고 C2를 합친 거를 라지 C1으로 바꾸고 C1-2 된 거를 나누기 I 한 거를 라지 C2로 바꿔서 대체를 하면은 이런 식 형태로 정리가 되면서 이때의 X1은 이런 형태를 취하는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갖고 복소수 치수를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갖고는 일반 우리가 대수 방정식 형태로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과정은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들 각각 한번 좀 전에 여기 지금 하는 것처럼 다 풀어갖고 새로 다 더한 다음에 다시 벡터식으로 새로 다 합치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요. 람다 값이 복소수가 나왔을 때 얘를 익스포넨셜 복소수 치수가 아니고 그다음에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는 형태로 나타내면은 자, 고유치가 알파 플러스 베타 i 되고 고유 벡터가 k1일 때 x1 벡터는 되면 b1의 코스 베타 t 베타는 복소수부입니다. 허수부입니다. 마이너스 b2의 사인 베타 t의 익스포넨셜 앞에 있는 알파 t x2는 b2의 코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요것만 달라지고 있어요. 선형 독립이 되는 x1, x2를 구해지는데 여기서 b1은 리얼 k1 그러니까 고유 벡터의 리얼 파트, b2는 고유 벡터의 이미지너리 파트, 허수 파트. 이렇게 아예 기억을 해버리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에 같은 경우에 k1 벡터 우리가 이렇게 구했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1 벡터하고 흡수근 i에 그러니까 i를 앞에 우리가 i 플러스 bi 할 때 ai가 실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벡터입니다. 벡터로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자, 이러니까는 b1은 어떻게 k1의 리얼 파트니까 이거고 허수 파트니까는 여기 됩니다. 자, 1, 1이고 0 마이너스 2니까는 여기 한번 보세요. 1, 1이고 0 마이너스 2가 됩니다. b1의 코사인 베타 t 마이너스 b2의 사인 베타 t 2의 알파 t 다음에 x2는 여기에 b2의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b1의 사인 베타 t 그래서 여기에 x2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플러스의 b1에 돼야 되는데 여기 조금 이상하다. 잠깐만. 여기 좀 오타가 있네.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 여기 지금 책에는 바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잘못되어 있었네. 이런 식으로 x1, x2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은 아이겐밸류가 흑은 나올 때, 즉 복소근이 나올 때 고유 벡터 k1은 이렇게 쉽게 하나를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K1의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를 B1, B2로 잡아갖고 이런 식으로 해를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초기값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흑은이 나왔습니다. 복수근이 나왔습니다. 요 EI-ER은 알파는 0, 베타는 2라 하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람다 이코로 EI에 대해서 K1을 구해보니까는 요래 돼서 요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를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를 놔두니까는 B1은 이렇게, B2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X는 C1에, 그 다음에 B1의 코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ET, 그 다음에 마이너스 B2의 사인 ET, 플러스 C2의, 그 다음에 B2의 코사인 ET, 그 다음에 플러스 B1의 사인 ET. 그래서 얘네들은 C1, C2를 남겨놓고 이 안에 있는 벡터 표시된 거를 다 풀어갖고는 전개를 시켰습니다. 2 코스 t 마이너스 2 사인 t 마이너스 코스 t 이렇게 해갖고 얘네들을 실제로 초기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 있을 x t 이퀄 제로일 때 x 값이 2하고 마이너스 1이었어요. 즉 t 이퀄 0을 넣게 되면은 t 이퀄 0을 넣게 됐을 때 앞에 초기 조건 2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갖고 t 이퀄 0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C1에다가 t 코사인 0은 2니까 2가 되고 코사인 0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음 플러스 C2에다가 코사인 0은 2가 되고 사인 0은 0이 되고 마이너스 0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를 하면은 2C1 플러스 2C2가 되고 마이너스 C1 했는 거 요 값이 초기 값이 2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C1은 1이고 C1이 1이니까는 C2는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나온 거예요. 요 식에다가 초기값 아까 x0로 하는 거를 적용시키면 t 이퀄에 0을 적용시킨 거예요. t 이퀄에 0을 적용시켰을 때 이걸 다 풀었으면 여기 되고 요 t 이퀄에 0일 때에 초기 조건이 2하고 마이너스 1 벡터 요 놈이었으니까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C1, C2를 다 적용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겐 밸류가 복소근이 나올 때에 초기 조건까지 적용시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벡터식으로 했을 때 그냥 나중에 우리가 저 벡터식이 아닌 식으로 보고 싶으면 하나씩 다 풀어줘야 됩니다. 다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여기에 뭐 저 위상 단면도 하는 거죠. 위상도는 우리가 여기 t 초기 조건을 적용시켰을 때 하고 뭐 이랬을 때 x 값에 대한 이런 저 t에 따라서 x는 여기 x는 t에 따라서 이렇게 y는 t에 따라 이렇게 되죠. 요거 이걸 xy 평면상에 나타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저 궤적들을 그려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손으로 그리기는 좀 곤란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X-닷은 AX 시스템 즉 제차의 선형계 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그다음에 해벡터 X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비제차의 선형계 비제차의 선형계는 바로 이겁니다. X-는 AX 외에 뒤에 F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했는 것처럼 비제차일 때는 해는 XC해, 컴플리멘터리 해 플러스 퍼티큘러 해, XP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벡터식이 아니고 대수식으로 할 때는 YC 플러스 YP 식으로 했었죠. 또는 저 해 X는 XC 플러스 XP 형태로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독립이 요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T이고 정수 변수가 X일 때
이 경우는 독립변수가 x이고 그다음 종속변수가 y일 때 흔히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y는 어떠한 이런 x의 함수식으로 나타내든가 또는 f 이렇게 음함수 형태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했는 거고요.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x는 어떤 t의 함수로 나타내든가 그다음에 g의 그다음에 xt는 어떤 영의 형태로 나타내든가 어떤 뭐 그 변수에 따라서 표현한 게 달랐는 거니까 우리는 벡터를 하더라도 그 취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xc는 지금 앞에서까지 공부했는 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xp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게 우리가 앞장에서 공부한 거하고 유사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미정계수법, 이거는 간단한 계산 시에, 그다음에 배계변수 변화법, 여기는 뭐 번역을 매개변수 변화법 하기도 하고 매개변수 변분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매개변수 변화법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일반화된 방법이다라고 우리 앞에서도 그렇죠? 좀 보면은 유를 대입하고 하는 거 그게 좀 더 일반화된 방법이었는데요. 자, 이게 벡터식으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시스템에 있어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 비제차 해를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를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정계수법으로 조금 간단한 형태입니다. 자, 주어진 방정식은 이 형태예요. 요게 뭡니까? 요거 때문에 우리가 비제차가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xp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앞까지 xc 벡터 구하는 과정은 이제 별 문제 없이 그죠? 이건 또 복소근이네. 조금 귀찮다. 복소근이니까는 xc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졌습니다. 요 상태에서 그 다음 해 상태로 넘어가는 거는 실은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겠지만은 이거 뭐 참고로 한번 여기 한번 써줄게요. 우리가 복수건에 따라서 이제 아이겐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클락에서는 K1, K2를 우리가 구해야 될 거고 이거를 풀게 되면은 K1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 여기서 따라서 우리가 여기 K1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다시 실수부하고 허수부하고 풀면은 1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i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너리 파트 B1이고 여기 여기 리얼 파트 B1이고 여기 이미지너리 파트 B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x1은 어떻게 됩니까? B1의 코사인 여기는 뭡니까? 그냥 i였으니까는 코사인 1t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B2의 사인 t 요거 정리를 하면은 코스 t 플러스 사인 t가 될 거고 밑에는 코스 t만 남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x2는 그 다음에 여기 b2에 코스 t 플러스 그 다음에 b1에 사인 t에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거 마찬가지 정리하면 마이너스 코스 t 플러스 사인 t 밑에 여기에 사인 t 되는 이런 형태 x1, x2가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x1, c1, x1 그 다음에 여기 c2, x2 자, 개수 맞나? 개수가 마이너스 코스 t 플러스 사인 t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우리는 마이너스 코스 t 사인 t고 밑에 여기 사인 t였는데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다 빼줘갖고 1위로 흡수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코스 t 마이너스 사인 t,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t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우리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풀어놨습니다. 근데 요 상태대로 그냥 그대로 정리하면은 여기 x2로 여기 x2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뽑아갖고 이렇게 나타내놨어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꼼꼼하게 해보면은 여기 x2가 되고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갖고 요 c2에 그 마이너스가 흡수된 거니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래서 xc는 구했고 그 다음에 xp는 여기 ft가 상수니까 xp도 상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xp를 주어진 원래 방정식 여기다가 대입을 했어요. xp를 우리가 여기 a1 그 다음에 xp를 a1 b1으로 놨을 때 왼쪽 항은 미분을 하게 되면은 0,0이고 오른쪽 항에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다가 a1, b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8, 3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거를 대수 방정식 형태로 푸니까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연립해서 푸니까 a1, b1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xp가 이런 식으로 14하고 11로 구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할 때는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법, 그래서 이거는 뒤에 나오는 요거의 형태에 맞춰서 우리가 형태를 잡도록 t 함수면은 마찬가지로 다항함수, 삼각함수면은 사인 코사인이 엮어져 있는 상태, 그다음에 지수함수는 지수함수가 들어간 형태로 놓고 이렇게 작업한다 하는 거 우리 3장에서 했는 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흘러가면 되고요. 자,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요 D만 보겠습니다. D가 어떻게 됩니까? T에 대한 함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XP를 이렇게 자는 겁니다. FT를 나누면은 상수 T 플러스, 즉 상수로 하면은 상수 벡터 T 플러스 상수 벡터 꼴 이렇게 되니까는 XP도 상수 벡터 T 플러스 상수 꼴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미진계수 할 때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요 XP를 이용해서 요 원래 방정식에다가 좌변은 미분하면 0,0이 되는 거고요. 그죠? 좌쪽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앞에 첫 번째 벡터만 남겠네. a2, b2 첫 번째 벡터는 대입을 하고 그다음 이제 이 부분을 다 계산해서 한 이행 일렬 형태로 쓰면 이렇게 조금 복잡게 정리가 됩니다. 이행 일렬 형태로 쓰면 다 복잡게 정리가 돼요. 요거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요 앞에 있는 요하고 얘하고 곱하기 하면은 그다음에 6a2 플러스 b2가 될 끼고 4a2 플러스 3b2에다가 여기 t 벡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요 벡터하고 곱하면은 6a1에 플러스 b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a1에 플러스 3b1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뒤에 6-10에 t, 그 다음에 플러스 0, 4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 얘를 이제 한 판에 다 합쳐갖고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하고 t하고 붙은 거, 얘하고 t하고 붙은 거 하니까는 6a2 플러스 b2에 플러스 6 했는 거 전체 붙은 t하고, 그다음 t 안 붙은 게 어떻게 됩니까? 6a1 플러스 b1 마이너스 a2 어디가 붙노? 여기
요것도 왼쪽으로 옮겨가서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나면 마이너스 A2 플러스 0 했는 것이 최종적으로 0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은 4배의 A2 플러스 3배의 B2 그 다음에 뭐 되겠습니까? 요게 10이었으니까는 마이너스 10 했는 거에 T가 되고 플러스 4배의 A1 3배의 B1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B2 하고 플러스 4까지 했는 거. 여기 벡터식으로 된 거 이렇게 정리하기가 조금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는 일일이 그냥 벡터 이렇게 계산해가 나중에 같은 행에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다 정리해 주면 돼요. 이래 하니까는 결국은 정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항 제로, 요항 제로, 그 다음에 D항 부분이 제로, 또 D항 부분이 제로 이렇게 해갖고 미지수 A1, A2, 그 다음 B1, B2 미지수 4개, 식 4개 연립시켜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A1, A2, B1, B2 다 정리하니까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XP는 여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여기 A2, B2 여기 A1, B1 이 형태로 구했는 거 다 정리하니까는 XP가 이렇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X해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표현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구해서 연립시키려고 그러면은 염색장 옆에다가 한참을 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주면 된다는 거, 요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기는 비제차 연립 방정식에서 선형계 있어 갖고 그다음에 이 뒷부분이 뭡니까? 요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게 우리가 XP가 생기죠. 이 XP를 형태를 구하기 위해서 자 FT를 벡터식으로 분해해서 표현하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마이너스 2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성 그 다음에 0t에 플러스 1 마이너스 5t에 플러스 7. 자, 그래서 XP는 가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제 상수부터 A1 했나? A1, B1, A2, B2, 그 다음에 A3, B3 해갖고 T쪽은 T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부분은 익스포넨셜로 대응했는 XP를 놓고요. 다음에 만일 이 X 앞에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XC를 구했는데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이 XC를 전개했는 것 중에서 이 X1, X2 중에 X1, X2 중에서 만일 여기 있는 어떠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그다음에 t 이 형태가 XC에 등장을 한다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XP를 가정할 때 뭘 한다? T를 곱해서 보정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일 여기 익스포넨셜 2의 T 제곱 2의 T성 꼴이 XC에 등장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 T의 2에 이렇게 T를 곱해서 우리가 보정을 해주는 그래서 XP를 잡아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앞에서 했을 때도 있었죠. 비슷한 게. 자, 그래서 XP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 주느냐 하는 거 했고요. 다음에 매개변수 변화법. 매개변수 변화법은 보세요. 우선 제차계의 펀더멘탈 셋이 이렇게 됐을 때 다음에 일반해는 펀더멘탈 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요소를 나타내는 이제 풀어 갖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 갖고는 최종적으로 다 푸른 형태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x를 이런 형태로 써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파이 t라 하는 것은 요 행렬 중에서 x1은 x12처럼 x 행렬들이고 그다음에 c 행렬은 어떻게 여기에 개수 c1, c2로 이루어진 행렬입니다.
그래서 C1, C2로 이루어진 행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C1, C2, 땡땡땡, CN을 곱해갖고는 전개시키면은 바로 이런 꼴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를 파이 C 플러스 2 했을 때, 자, 여기서 다시 파이 다시는, 자, 이 파이 행렬을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선형계의 펀더멘탈 매트릭스 기본 행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 기본 행렬은 바로 non-singular. 이 기본 행렬 파이는 그다음에 정칙 행렬이다. 즉 non-singular다. 그래서 즉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따라서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다.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정칙 행렬이다, non-singular라고 하는 말은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 행렬 파이에는 정칙 행렬이 됩니다. 다음에 이 파이가 선형계 우리가 x-ax라고 하는 이런 선형 시스템의 기본 행렬이 되면은 다음에 여기에 파이 t 행렬은 a의 파이 t 형태로 우리가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매개의 변수 변화를 앞에서도 우리 u 이용해 갖고 막 작업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게 상수 요 식에서 상수 c를 ut로 대체해서 특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하고 앞에서 우리 u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이 일반화된 상태로 이런 전개된 거 이거 전개하면은 조금 머리가 아프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자, 최종 결론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해는 매개 변수 변화법을 이해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xp를 구하게 되면요, 우리가 요 부분은 뭐였습니까? xc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xp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이 기본 행렬 우리 이거 시스템에 제차 시스템에 스타시는 AX라고 하는 제차 시스템의 기본 행렬이 파이 행렬일 때, 이 파이 행렬을 이용해서 XP를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파이에다가 인테그랄 파이 역행렬에다가 F하고 곱했는 그의 인테그랄로 정해집니다. 최종 결과 이것만 갖고 예제를 갖고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우선 이 부분, 선형 제차계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구하고 고유값 구하고 고유 벡터 구하고 그다음에 x1 벡터, x2 벡터를 해서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x1 벡터, x2 벡터를 이용해서 파이 벡터를 구합니다. 자, 요거 x1 벡터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x2 벡터를 이렇게 세로로 배치를 하는 것이 우리가 파이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파이 벡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세요. 일반화 시킬 때 여기 파이 벡터는 x11, x21, xn1 하면서 첫 번째 x 벡터, x1 벡터 첫 번째 벡터입니다. 이게 첫 번째 x1 벡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x1 벡터가 나오면은 첫 번째 x1 벡터를 세로로, 두 번째 x1 벡터를 세로로 배친 게 파이 벡터가 되고요. 요거의 역행렬은 뭐 쉽게 나오죠. 만약 이 상태에서 3 곱하기 3 행렬만 되더라도 어떻게 역행렬 구하는 거 조금 깝깝하게 좀 작업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XP는 이렇게 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파이 행렬, 그 다음에 파이 역행렬 가고, 그 다음에 F 행렬하고 곱했는 거에 인테그랄. 이거 인테그랄 어떻게 합니까? 우선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다시 행렬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렬 형태로 된 그 인테그랄은 요 각각 인테그랄. 응? 여기 2t에 2에 2t 요거 적분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3분의 1에 2에 2t 요거 적분하고, 인테그랄, 이게 조금 복잡한데, 2t에 2에 2t승, 예, 적분하면 됩니다. 무슨 적분? 부분 적분하면 돼요. 조금, 이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이렇게 적분한 결과를 나타내는 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실은 안 간단합니다. 이거 부분 적분 하나 하는 것만 하더라도 줄수가 꽤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분 적분 한다 하는 것까지만 하고, 이렇게 편하게 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적분했는 거. 그리고 각각의 요것들을 적분하고 요것들을 적분한 결과들을 이렇게 써주고, 앞에 행렬은 그냥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행렬 곱을 하게 되면은 XP 해 벡터가 구해졌습니다. XP 해 벡터가 구해졌어요. 따라서 X 벡터는 여기 파이 C, 우리는 이제 앞에서는 C1의 무슨 벡터, 뭐 C2의 무슨 벡터, 엑스포넨셜 뭐 이랬는데, 이번에는 파이 벡터 이렇게 하고 여기서 C1, C2를 이런 식으로 뒤로 보냈습니다. 계수 행렬을, 계수 벡터를 이렇게 하고 XP 된 거를 이걸 다시 다 풀어 갖고 다시 쓰면은 우리가 앞에서 흔히 보던 형들 C1의 벡터, C2의 벡터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분해를 시키면은 벡터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벡터 플러스 벡터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형태로 상당히 작업량이, 여기서는 깔끔하게 최종 결과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실은 상당히 좀 작업이 많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꽤 복잡죠. 이렇게 요 방법대로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초기값 문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값 문제를 적용하면은 t equal 0일 때 해봤던 x0라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초기값일 때 특이해가 소멸되도록 정적분 형태로 기술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t0부터 t까지 적분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를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파이 역행렬에 t0 넣고 x0 넣는 이 부분이 c 벡터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t0부터 t까지 적분한 게 되고요. 그래서 뭐가 조금 복잡한데, 그죠? 그 다음에 요 t가 여기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 적분은 dt 적분 안 하고 ds로 더미 변수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변수를 바꿔줬어요. 자, 여기 좀 복잡하니까는 초기값 문제에 대한 예제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자, 마지막으로 대각화를 시켜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데요. 자, 계수행렬 A 있었죠? 그 다음에 그게 n개의 선형 독립되는 고유 벡터를 가지면은, 그 다음에 이 A를 대각행렬로 변환시키는 변환행렬 P가 정리한다 하는 게 정리 8.27입니다. 우리 자, 이렇게 앞에서 있었죠. 어떤 A가 A 행렬이 있을 때 그 A 행렬이 그 n개의 선형 독립되는 고유 벡터를 가지는 발생시키는 계수 행렬이고, 그래 되면은
그 이 A를 이용해서 역행렬 AP 해서 대각 D의 행렬 여기에만 이렇게 살아있고 여기 0되는 이런 대각행렬 형태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변환행렬 P가 존재하고 자 이래 됐을 때 이렇게 되는 B제차의 시스템을 우리가 풀 때 이 해 벡터 X를 PY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PY를 요 주어진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갖고 풀게 되면요 대입했는 결과고 그 다음에 y-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y-를 요 앞부분 여기를 d라고 하고 dy 플러스 요 뒷부분을 우리가 g라 했을 때 이렇게 g로 만들면은 요 g 벡터는 우리가 바로 열 벡터가 되고 이 적의 y를 실질적으로 이제 풀어 갖고 구하면 되는데 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y 벡터에서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요소로 보면 yi 다시는 다음에 d는 바로 우리가 대각행렬은 그 A 행렬의 아이겐밸류로 구성되는 대각성 성분이 다 아이겐밸류로 구성되는 것들입니다. 람다 i의 yi 플러스 gi 형태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G 벡터를 구할 때 P 역행렬 곱하기 F였으니까는 바로 P 역행렬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노트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시스템을 풀 때 대각화 방식에 의해서 풀 겁니다. 대각화 방식. 우선 람다1, 람다2 구했습니다. 그러면 K1, K2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에 방법일 때는 4개면서 변환법일 때는 여기에 파이 벡터를 행렬을 구해갖고 작업을 했고요. 이번엔 대각화 방법일 때는 여기서 P 벡터를 구할 겁니다. P 벡터. 그래서 이 P 벡터는 우선 여기 요 K1, K2로 구성되는 벡터를 갖고 행렬을 갖고 P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역행렬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P 역행렬 F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P 역행렬 F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y-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P 역행렬 AP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y-는 dy였으니까 여기 d고 그 다음에 여기가 y가 되는 거예요. 여기 d입니다. 근데 요거를 P 역행렬 A의 P를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보면은 이거 뭐 여러분들 대입해 갖고 하면 됩니다. 이게 5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2하고 그 다음에 5분의 2하고 5분의 1에다가 A 행렬이 4하고 2하고 2하고 1하고 여기다가 다시 P 행렬이 1, 2 마이너스 1, 2 해갖고 이거를 2 곱하기 2 행렬에 3개 곱해진 거 열심히 계산을 하면요 되는데 계산을 하면은 결국 이런 게 나옵니다. 나와요. dy에다가 그다음에 요거는 앞에서 구했는 P 역행렬 F 했는 거 P 역행렬 F 했는 요놈이 됩니다. 여기 G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하나 다시 대수 방정식 형태로 풀으면은 y1 다시는 여기 상태에서 여기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 2의 t 한 개만 생기고 그 다음에 y2 다시는 5의 y2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하면은 0, 0, 0, 5에다가 여기다가 y1, y2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거 5분의 1, 2의 t 하고 그 다음에 5분의 7의 2의 t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면은 y1 닷 y2 닷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y1 닷은 이렇게 다음에 y2 닷은 5y2에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되죠. 다 풀어내면은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 적분했습니다. 적분하니까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 적분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일반적으로 y2 변수의 하나에 대해 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다시 이렇게 됐는데 요 방법을 구하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뭐 했습니까? 여기 y2 다시 마이너스 5배의 y2는 0이라 하는 제차해 구하면은 여기서 y2는 c에 2에 그다음에 ot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미정계수법을 쓴다 하면은 그다음에 y2의 만일 p는 여기 익스포넨셜일 테니까 a에 2에 t 꼴로 해서 다 넣고 정리를 하면은 a는 마이너스 20분의 7이 나옵니다. 그래 해갖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놈에서 요 해가 나오는 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는 이 방식들 있죠. 다 동원해서 구해서 얻어지는 거고, 이렇게 결과만 이렇게 써놨는데 실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갖고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되고 나면은 결국 x는 py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p 행렬이고, 그다음에 y 행렬이 요겁니다. 여기 y 행렬이에요. y1, y2 행렬, y 행렬 다 전개시키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다시 벡터식으로 분리해서 C1 벡터, C2 벡터, 그다음에 C3 벡터의 익스포넨셜 형태로 쓰면은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든가 또는 매개변수 변화법에 의해서 풀었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스템 하나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각 그 방법을 설명할 때 얘들이 그 시스템이 각각 다 달랐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비제차 선형계, 비제차 선형 열림 미분 방정식 1대2의 해를 구하는 거, 미정계수법, 매개변수 변화법, 그 다음에 대각화시켜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따가 한번 대면 수업 이제 한번 남았어요. 그때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꽤 지금 여기 내가 지금 흘러가는 것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풀면은 예제 하나 갖고 1시간을 지금 끙끙 그려야 될 정도로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 시험은 한정된 시간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간단한 형태로 작업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기말고사는 치고요. 대신에 마지막 단원까지 해서 우리가 열심히 열린 미분 방정식 푸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론스퀴안 구하는 것부터 해갖고 시험회를 낼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학기의 미분 방정식 수업은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분적분학 2, 그다음에 공업수학 2 같은 게 있었으면 해야 되는 벡터 미적분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스킵을 했고요. 행렬 파트는 요즘에 진학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고교 과정에서 행렬을 안 다루기 때문에 행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본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거기 꽤 세 강좌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지금 요게 지금까지 공부했는 요 미분 방정식에 있어가 아이겐밸류 구하고 아이겐벡터 구하는 데서 전부 다 행렬 형태의 어떤 표현과 연산이 등장을 하니까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 남은 뒤에 편미분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참 한 학기만 하니까는 좀 아쉽게도 여기까지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일 미분 방정식 2가 되든 공업수학 2가 되든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깊은 과정까지를 해보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아마 여러분들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은
대학원 과정에서 어떤 교과목 이름이 달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학에 대해 갖고 좀 더 깊이 있게 아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기회라든가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 행렬이라든가 벡터 쪽에 대해서는 또 텐서를 이용한 어떤 표현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이겐밸류하고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 연산에 대해서도 아마 새로 대학원에 가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우리 학부 과정에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고학년을 올라갔을 때 미분 방정식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특히 진동학이라든가 제어 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에 대한 기초 교과목으로서 미분 방정식 교과목을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다들 수고 고생이 많았고요. 다들 과정 잘 정리하고 다음에 학년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